대단히 미안한데 수정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답을 4번으로 수정하고요. 다음 103페이지 보기 기억을 6뉴턴으로 수정하고 해설을 6뉴턴으로 고쳐야 되는데 내가 암산은 2로 계산을 하고 계산은 실제 답을 만들 때는 3m/s 제곱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에 수정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직 강력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수직 강력하게 되면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직 강력하게 되면 이것은 108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게 면이 나오게 되면 주어입니다. 면이 외력에 대해서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면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작용 반작용을 했었는데 작용 반작용을 그대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면이 외력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으로 표시하게 될 텐데 수직 강력으로 표시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물체가 2kg이 존재한다 했을 때 수평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요 방향으로 20뉴턴을 적어주면 돼요. 왜? 면이 수직으로 떠밀어주는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력이 필요하고 이 중력도 외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체가 정지다 하면 평형의 이해이기 때문에 요렇게 얼마 20뉴턴이 작용하게 되는데 면이 수직으로 외력에 대해서 20뉴턴이 작용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수직 강력이라고 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면이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가 뭐 mkg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요것을 요렇게 힘을 작용을 했을 때 이 면이 밀리지 않으면은 이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만 따지니까 중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외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 강력이라 하는데 요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강력은 평형의 이해인데 평형하면 나와야 됩니다. 물체가 몇 개? 이것은 반드시 한 개가 돼줘야 돼요. 주어 목적어가 교환이 되지 않더라를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외력에 대해서 중력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중력을 포함한 모든 힘을 우리가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수직에 대해서 나타내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이러한 기본 개념을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문턱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려고 예를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수평면에 정지한 상태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평형. 크기 같고 방향 반대. 그러면은 2kg이 존재했을 때 중력이 20뉴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정지이다, 나와라, 평형이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그러면은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은 하는 겁니다. 얘가 정지하려면은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위쪽으로 요렇게 20뉴턴이 있어주면 되는데 이름해서 수직 강력이라 하고 기호를 N이라고 적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적자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해서 수직 강력 20이다 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너무 쉽기 때문에 예를 막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예를 들어서 5kg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적어요. 중력을. 내가 사용하는 중력과 속도 G값은 항상 10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10이니까 그러면 50뉴턴일 것이다. 그런데 정지니까 평형이다, 빨리 나와야 되고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요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힘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그냥 50뉴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강력의 크기가 50뉴턴인데 본래 힘은 벡터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직 강력은 방향을 표시하지 않아도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면하게 되면 이미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질량 m이 존재하고 이 m에 의해서 중력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각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벡터 분해를 하게 되는데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나오게 될 텐데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mg 사인 세타고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수직항력 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분해한 요 성분만큼 면이 수직으로 밀어준다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 면이 수직으로 누르는 것만큼 떠 밀어준다라고 표시하고, 요것을 이제 자주 고난이도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는고 하게 되면은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요 크기만큼 요렇게 존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이다. 조금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마찰력으로 표시를 하겠는데 마찰력 공식을 적용해가지고는 다 틀려버립니다. 해서 정지 상태다 하게 되면은 평형이 빨리 나와달라 하는 겁니다. 요런 유형. 그래서 수직항력 n을 표시해봐라 하게 되면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mg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연습을 했던 이유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수직항력을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다 하는 겁니다. 10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게 설명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수직항력을 한 번 더 볼게요. 이것은 저절로 나중에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중력 이외의 실제로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되고 적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운데 평형이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kg 있다 하게 되면은 자동입니다. 그냥 중력 20N인데 중력 위의 힘이 5N이 작용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얘가 맨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죠. 그러면은 평형이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여기서 요 면이 수직으로 떠 밀어줘야 할 수직항력이 중력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평형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냐 하게 되면은 25N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전부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외력을 위로 작용해 볼게 하는 겁니다. 들어볼게. 들어봤을 때 이 kg이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정지지요. 평형이라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중력 20인데 얘를 5로 들어주고도 전체 개가 뭐냐 하게 되면요. R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면이 얼마를 밀어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얼마나 하게 되면은요. 5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서 15N의 수직항력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벡터 분해 배워봤으니까 벡터 분해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은요.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볼 텐데 외력 10이다라고 했을 때 빨리 딱 나와야 돼요. 각 나왔지요. 각 나오면은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빨리 벡터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코사인 30, 10 사인 30, 코사인 값, 사인 값 빨리 대입하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10루트 뭐야? 5루트 3이 되겠고요. 이것이 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수직항력을 구하라 하게 되면은 수직 성분만 따지기 때문에 이거 놔놓고 요 성분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바와 같이 면의 수직항력은 15가 되겠고요. 자, 얘가 만약에 마찰이 없다 가정하면 배웠으니까 자, 5루트 3N에 의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수평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때는 요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운동에 관련된 힘이니까 운동에 관련된 힘 요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PPT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빨리 벡터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바와 같이 벡터 분해가 안 되거나 벡터 합성이 안 되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회 기본에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벡터 분해 합성이에요. 자, 분해하니까 5루트 3 이렇게 막바로 전 적어버립니다. 나중에
마찬가지로 수직 성분이요. 그래서 수직 강력을 표시하십시오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15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전 문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어떤 걸 다루는가 하게 되면은 되게 조금 복잡하게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달아버립니다. 어떤 물체가 존재하고 여기에 면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해볼게요. 요 방향으로 4N을 가했습니다. 면이 안 밀리기 때문에 이 면이 수직으로 밀어주는 수직 강력 N이 얼마냐 하게 되면 얼마요? 4 이렇게 적어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학생들이 얘가 2kg이다 하게 되면은 요 방향으로 20N이니까 중력이 수직 강력이잖아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외부의 힘이 있는 걸 연습을 시켰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직 강력이라 하면 안 돼요. 틀립니다. 이것을 보기로 주지요. 질량 M이므로 수직 강력은 mg이다 라고 하면은 예 나옵니다. 그러한 함정을 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제 문제 일반 물리학 책에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힘을 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힘 F를 가했는데 각도 세타를 준다고요. 그러면은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어요. 분해한 다음에 요 성분만이 수직 강력이고 그러면은 중력과 어렵습니다. 요 성분은 방향이 반대지요. 중력과 요것은 방향이 반대지요. 그러니까 실제 가속도 운동을 계산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임용 물리학과 물리 선생님 했을 때 임용고시에 자주 달아지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요것만 보겠습니다. 면이 수직으로 밀어줘야 할 평행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수직 강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대 본고3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1kg과 4kg이 있는데 4kg은 지면에 붙어 있고 1kg은 중력장 공간에 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수직 강력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연습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작은 질량부터 가져야 됩니다. 1kg 하면 얼마예요? 얘가 10N을 적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작은 질량부터 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정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장력이 얼마냐 하게 되면 10. 자, 총 정리 다 했습니다. 같은 줄이지요. 같은 줄이니까 여기 얼마라고요? 10을 적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4kg이면 얼마? 40 어렵습니다. 40N이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10이고 40이면은 이 물체가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수직 강력은 얼마냐? 면이 들어줘야 할 힘의 크기는 수직 강력은 30N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혹 요렇게 구경을 해보지 않게 되면 못 풀어요. 요것을 여기 안 움직이니까 얘가 40이고 얘가 40이고 적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0이다. 얘가 10이다 해서 1kg이 올라간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작은 질량부터 정지면은 오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이것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제 지금 일반 물리학 책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쉬운 거라도 다양하게 예를 던져놨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넘겨보십시오. 110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포인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수직 강력이, 자, 주목, 수직 강력이, 중력 위에 힘이 없다 하게 되면은, 만약에 수평면 하는 순간, 구경을 해놓으면 나중에 아주 편합니다. 중력 위에 외력이 없을 때 수평면이다 하면은 이때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mg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외력이 없을 때, 즉 수직항력이 얘가 빗면이다 하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적는 거? 그냥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것이 편합니다.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얘가 mg 코사인 세타다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물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면은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코사인 0도 하게 되면은 요것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 하게 되면 얘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직항력을 가만히 보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사용한다 했을 때 mg 코사인 세타 했을 때 0도일 때 그 물체의 중력을 다 들어준다고. 그런데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주는 힘이 작아지다가 90도가 딱 되는 순간 중력과는 관계없이 0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 되면은 수직일 때 0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물리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딱 보자, 아하, 얘가 뭘 말하겠구나를 찾으라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직항력 최대는 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수직항력 n이라는 것을 그냥 적어놓고 들어가면 돼요. mg 코사인 세타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얘는 0도지요. 그러면은 0도일 때 이 코사인 0도가 1이므로 mg다다. 근데 각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90도가 돼버리면 수직항력이 얼마라고요? 얘가 0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찰력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던져 놓은 겁니다. 해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기억, 늘판의 수직항력이 중력과 같은 것은 A이다. 오케이. 다음, 늘판의 각도가 증가하면 수직항력은 감소한다. 오케이. 다음에 늘판의 수직항력 0인 것은 그림 D이다. 한번 지겹도록 봐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편하게 진도 나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미리 일반 물리학 내용까지 한번 운을 떼었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요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빗면에서 임의의 힘이 존재한다 하면 다시 벡터 분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면에 대해서 다시 면의 수직인 성분을 선별을 해 주시면 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나온 적도 없고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1페이지 마찰력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마찬가지로 이 마찰력은 우리 생활에서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조만간에 그 스키를 타게 될 텐데, 스키를 타게 되면은 마찰이 없을 때 그 속도를 즐기는 게 스키입니다. 그렇죠. 마찰이 없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마찰이 없으면은 영원히 그 상태로 달려야 되지요.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생활에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에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찰력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물리학에서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마찰력을 고려한다 안 한다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짚어줘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마찰력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물체와 면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몇 개요? 2개요. 그럼 뭐가 성립하겠습니까? 작용, 반작용.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 교재들이 작용, 반작용의 설명을 안 하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아주 난해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두 물체 작용, 반작용이구나를 딱 아시면은 너무너무 쉽게 해석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들 대학 물리학이라든가 할리데이 기타 대학 교재 보셔도 이제는 다 풀립니다. 요렇게 약속을 해놓게 되면. 그래서 물리학 이해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 매물청구하게 되면 두 물체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산을 한번 보고 세부적으로 나무로 들어갈 겁니다. 자, 물체와 면 사이에 외력을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외력도 방해하지만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바뀌더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종류는 정지마찰력, 최대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이 있습니다. 조금 수준 있게 문제 내면 이 마찰력은 반드시 들어가고 마찰력에 도르래까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나타내봐라 하게 되면은 손 못 떼버리는데 요것만 한 다음에 기출문제 뭐 기타 뭐 다양한 시험 문제에서 풀어보셔도 또 물리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즐거움을 갖는다면 아마 아주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돼. 자, 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지마찰력 하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정지마찰력인데 무슨 말이냐? 안 움직이는 겁니다. 두 접촉면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건입니다.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면이 존재하고 여기에 물체 M이 존재하는데 요 방향으로 10뉴턴이 가해졌는데 요거와 요거 사이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인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하고 있다면 없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바퀴가 있고 요건 물체를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면 위에서 요것을 잡아 당겨버리게 되면은 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와 요것이 상대적인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도 마찰력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때 요것을 정지마찰력이라 하는데 재밌는 것은 10뉴턴을 가했는데 안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짜 힘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적인 속도가 없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10뉴턴이라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10뉴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뭐라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이름해서 정지마찰력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뉴턴은 땡기는데 안 끌려오면 알제 0이지요. 반대로 그만큼 존재한다가 정지마찰력이라고. 만약에 1뉴턴을 땡기는데 안 끌려오면 정지마찰력은 얼마예요? 1뉴턴 하면 돼요. 만약에 10뉴턴을 땡기는데 안 끌려온다, 정지하고 있다, 끝이에요. 알짜 0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10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정지마찰력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뭡니까? 외력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상대 속도에 의해서. 수준 조금만 높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10뉴턴을 가했다라고 했는데 얘가 미끄러지지 않았다 하면 여기에 얼마라고요? 요렇게 방해하는 게 10이라고요. 작용 반작용이면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10뉴턴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10뉴턴을 당겼을 때 얘가 미끄러지지 않으면은 위아래에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데 뭐냐 하게 되면요. 위아래에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성립해서 같이 감으로 정지마찰력이 곧 외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물체가 여기다 올려놔 놓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잡아 당겼는데 얘가 미끄러지지 않으면 얘가 같이 가지요. 고로 정지마찰력이 얘의 알짜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조금 수준이 높았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정지마찰력은 외력의 크기와 같고 외력 방향과 반대이다. 평형, 즉 다시 말해서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알짜 힘 0으로 접근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니까 자, 정지 상태 하게 되면은요, 알짜 힘 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요 방향으로 F를 가했다 했는데 안 움직인다 하면은 정지마찰력 얼마냐? 얘를 요렇게 뭐라고? F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F라고 적어주면 돼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항상 성립해요. 참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요.
어느 때 움직입니까? 신기하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10N인데 안 움직인다 하면은 얘가 10이에요. 고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도 10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계산한 값이 왜 했을까? 얘가 10인데 계산한 값이 얘가 만약에 15다 하면은 요거의 운동 알짜 힘을 나타내 보니까 얘가 크지요? 이때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요것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니까 상관없고요. 일단 연습입니다. 자, 해서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1N을 가했다. 안 움직인다. 정지 마찰력 얼마? 정지다. 1. 만약에 얘를 4N을 가했다. 안 움직인다. 알짜 힘 0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지 마찰력 얼마요? 4.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얘를 10N을 가했다라고 했는데 정지 마찰력 얼마 하게 되면 일단 정지 상태입니다. 10. 당긴 힘만큼 알짜 힘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있다고 만들어준 힘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즉 요거와 요거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0일 때 무조건 크기 갖고 방향 반대로 표시해 달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 마찰력과 작용 반작용 하게 되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두 물체가 되겠습니다. 왜요? 물체와 접촉면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안 움직이니까 크기 갖고 방향 반대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것을 평행 이동할 수 있다고요. 접촉면에다가.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은요, 요거의 크기 갖고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작용으로서 다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물체면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요. 요것은 물체가 면을 끌어주는 힘인데 주어 목적어 교환이 됩니다. 접촉면에서. 그래서 요런 연습을 조금 이따가 해볼 것이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은 지금 먼저 요건 점체를 아우러서 설명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자, 정지하고 있는 2kg에다가 5N을 가했습니다. 일단 연습이나 총정리. 요 방향으로 중력 얼마가 되겠는고 20N 표시해 주면 돼요. 자, 수직 항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마찰력 공식을 한 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해서 면이 수직으로 떠밀어주는 힘은, 즉 다시 말해서 수직 항력 하게 되면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외력이 없기 때문에 20N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얘가 아래 위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평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지 마찰력 얼마냐? 그냥 정지 마찰력 얼마냐 했을 때 뭉텅거려서 그냥 요렇게 얼마라고요? 5N 하면은 수평 성분 알짜 힘 0, 수직 성분 알짜 힘 0의 형태로 만들어 달라가 다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 없고, 정지 마찰력은 알짜 힘 0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겁니다. 요것은 수직 항력이고. 자, 해서 여러분들 111페이지 문제를 나타냈는데요. 수직 항력 20이고요. 중력 20이고요. 정지 마찰력 0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대 정지 마찰력 112페이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란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자, 최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 거 하게 되면요. 자, 볼게요. 책이 가벼운데 요 책을 여기다 잡고 당겼습니다. 1N 당겼더니 안 움직이더라. 2N 당기도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100N 땡기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려더라. 계속 땡겨 볼 수 없지요. 아니, 최대 정지 마찰력을 한번 구해 볼 거라고 계속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계산을 하겠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 하게 되면은 요것은 정지에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최대의 힘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움직이기 직전까지 가해준 최대의 정지마찰력을 우리가 최대 정지마찰력이라 해요. 그래서 정지마찰력 중 가장 큰 값이고 최대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 개수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마찰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요 상태에서 물체를 올려놔 놓고 요것을 요렇게 밀었을 때에 미끌리기 시작하는 힘과 요렇게 올려놓고 미끌리기 시작하는 힘이 다르겠죠. 면의 그친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찰력 공식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찰력 FR 하게 되면은요. 얘가 뮤 S 스테이트라 해가지고 써도 되고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뮤라 해도 괜찮습니다. 얘를 요렇게 쓸게 하는 겁니다. N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뮤S N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금방 배웠던 수직항력이다 하는 것이고 다음 얘는 상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면의 거칠기다 하는 겁니다. 면의 거칠기를 우리가 마찰계수 뮤라고 읽죠. 자, 잠깐 열러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요 공식만은 암기를 F = M에야 함께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요 물체를 만약에 요렇게 누르면서 당겨보고 만약에 얘를 요렇게 들면서 당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M에 의해서 어떤 물체에 M에 의해서 중력이 존재하겠죠. 금방 연습했습니다. 여기서 mg, 요 방향으로 mg가 존재하는데 요때는 수직항력 E 뭐가 되겠습니까? 더 커지죠. 중력보다. 그런데 요때의 수직항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덜어주지요. 중력이 존재하는 덜어주지요. 덜어준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작아져요. 그때 당겨보니까 아니 해보십시오. 누르면서 당길 때 마찰력이 크고 들면서 당길 때 마찰력이 작아요. 고로 중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찰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수직항력에 비례하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그냥 중력에 비례한다. 외력을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적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력까지 고려해가 나타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끝내놨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더 재밌는 거 일로 보십시오. 하이클래스까지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얘가 1kg이면 중력이 10N인데 얘를 12N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들어주는 면에서부터 들어주는 힘이 중력보다 크지요. 그러면은 면과 물체 사이에 접촉면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마찰력 0이에요. 접촉면이 없으면 마찰력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요 강의는 물리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본고사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하게 되면은요, 아니, 이렇게 기본만 돼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르래가 이게 존재하는데 또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도르래? 고정 도르래입니다. 빨리 나와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바구니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바구니가 존재하고 여기에 사람이 딱 탄 다음에 이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잡았어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바우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이 줄을 잡았어요. 이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바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어요. 바닥에 있었는데 요 힘을 얼마를 당겨야 이 바구니가 지면에서 올라가겠는가?
자, 힌트 줬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자, 열자 이내로 적으십시오. 열자 이내로 수식으로 하라는 거면 참 뭐 2분의 mg 뭐 요걸 m이라 하고 요것을 뭐 라지 m이라 했을 때 2분의 m 플러스 뭐 스몰 m 뭐 해가지고 뭐 m 혹은 mg 혹은 뭐 라지 mg 뭐 기타 등 나오는데 아니고 글자로 한번 적어봐라. 자,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라고 했을 때 힌트는 여기 이미 다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요? 그러면 이것은 답은 이렇게 됩니다. 수직 항력 n이 0이 될 때까지 땡기 뿌리면 떨어졌지요. 면하고. 떨어진 겁니다. 해서 이렇게 아주. 자, 다시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은 올라가 버리지요. 고로 면에서 떨어졌지요. 고로 수직 항력이 얼마예요? 0이다. 마찰력도 0이다 하는 겁니다. 면과 물체 사이에 접촉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암기를 하게 해야 하는데 μSN이다. 수직 항력에 비례하고 이것은 마찰계수라고 부르는데 μ라고 부르는데 μN 면의 그칠기에 비례하고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마찰력 크기의 계산은 n이 뭐냐? 수직 항력이고 μs가 뭐라고요? 마찰계수, 면의 그칠기를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매끄러운 표면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요, 거친 표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거친 표면에서 밀릴 때 마찰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면의 거칠기 마찰계수라 부르고 n이 수직항력이다. 고로 수직항력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중력 위의 힘이 아래냐 위냐 이면의 각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예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예를 한 번 더 드는데요. 자, 수직항력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배웠으니까 일반 물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데 자, 실제로 달아지는 유형입니다. 이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마찰력이 가장 큰 것은 물입니다. 수직항력이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몇 번이요? 말 안 합니다. 수직항력이 가장 큰 것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얘가 m이 존재하면 요 방향으로 mg가 있고 요것을 벡터 분해하면 요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상관없고 1번은 벡터 분해하면 요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자, 수직항력만 나타내게 되면은 수직성분만 나타내므로 요거와 요것은 같은 방향이니까 면의 수직항력이 최대고 요것은 뭐냐면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R점 0이 되기 위해서 면이 들어줘야 할 수직항력이 작아진다. 고로 마찰력이 수직항력에 비례하니까 마찰력 가장 큰 것은 하게 되면은 3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서 요러한 형태의 요거에 막바로 나오더라도 이제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배웠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면의 거칠기에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수직항력 n 대신에 mg라 사용하면 안 돼요. 외력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면의 거칠기는 상수지요. 그러면은 차원, 디멘전이라 하는데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게 되는데 단위가 없습니다. 즉 차원이 없다 하면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상수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건 일반 물리학의 맨 앞에 참고사항 해가지고 디멘전 해가지고 나타내게 될 텐데 우리가 금방 뭡니까? 만약에 속력 부여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S 하게 되면 단위가 메타 퍼세크가 나오죠. 아니, 상관없습니다. 괜찮고요. 메타 길이를 L이라 표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크 시간이지요. 그러면은 요것은 T-1성 1하고 표시하는 단위. 요것이 뭐냐? 디멘전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이고 일반 물리학에서 맨 처음에 달아줄 내용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존재하는데 M 하게 되면 mg 나오지요. 그 다음에 나오십시오. 수직항력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수직항력 n이 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mg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마찰계수 μs다라고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해 보십시오. 얘가 상수값으로 주어집니다. 요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게 되면 실험을 하게 되고 미끄러지는 순간이니까 장난을 치면 만들어지는데 일반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마찰력을 적어보자. FR은 뭐라고요? μs n이다 라고 해서 외력이 없으면 얘가 μs 그냥 mg라고 적어주면 된다고요. 왜요? 얘가 수직 항력이다. 만약에 외부에서 n으로 임의의 힘으로 누르거나 들어주거나 임의의 각이면은 여기다가 요 값 대신에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또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mg 하게 되면은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빗면을 따라 내려올리는 힘이 뭐냐 하게 되면은 mg 사인 세타고, 그러면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얘가 mg 코사인 세타인데, 이때 수직항력 n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크기 같고 방향 반대입니다. 왜? 면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안 움직인다는 순간 요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즉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그러면 얘가 μs n이다. 한 번 더 할게요. μs n 대신에 mg 코사인 세타로 써달라 하는 겁니다. 아니, 핵심 포인트는 마찰력은 μn이다를 표현해낼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 비례하고 수직항력에 비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수직항력이 중력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면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한 번 더 이제 연습을 해보는데, 실제 연습해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공식을 지우고 연습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배웠죠. 정지마찰력을 배웠고 최대 정지마찰력을 배웠는데 그 둘과의 관계부터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자, 하나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0kg 하면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중력 F는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얘가 mg다 대입해라 하는 겁니다. 얼마요? 그냥 100N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랫방향으로 100N이 작용하고 있고 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자, 알짜 힘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직항력 N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중력 위에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mg 이때는 같다. 고로 얼마야? 100N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최대 정지 마찰력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그런데 그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미우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 물리학에서 달아줍니다. 고로 일단 FR은 뭐라고요? 얘가 μs n으로 표시할 수 있고 대입할게요. μs를 0.1이라 했고 잘 보셔야 됩니다. n이 얼마냐? 100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 얘가 얼마요? 얘가 10N이 된다.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10N, 즉 다시 말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N인데 5N으로 당겨버리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고요. 정지 마찰력 얼마입니까? 5. 최대 정지 마찰력 얼마입니까? 정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냐?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자,
정지 마찰 개수가 0.42고 2kg 5N이다 할게요.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중력 얼마냐 하면은 20 적어주면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항력 하게 되면 외력 없지요. 마찬가지로 20 적어달라.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먼저 구해야 돼.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서 외력과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뮤S N이다. 뮤S가 얼마인고 하게 되면은 주어진 게 0.4다. 에다가 20 대입하니까 얘가 N이지요. 그러면 얘가 8이 나온다. 인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 8인데 당긴 힘이 5라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정지 마찰력 5, 최대 정지 마찰력 8, 중력 20, 수직항력 20 이렇게 탕 튕겨 놓으면 모두 다 끝나버렸습니다. 해서 몇 페이지까지 끝났나 하게 되면은요 112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